자 오늘 이제 진짜 중요한 오늘 질문 받아주시면 안 돼요? 함수 뭐라고? 질문. 자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이 이제 너희들 이제 앞으로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만큼 정말 중요한 개념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 대부분 다 함수를 못하고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대부분 다 함수를 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수를 잘하게 되면 수학을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아니, 함수라고 하는데 되게 쉬운데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 그 함수를 너희가 처음에 중학교 때 잘못 배워서 잘못 배운 게 확실해요. 이거는 잘못 배워서 함수가 어려운 거야. 왜냐면 함수의 시작은 뭐여야 하냐면 집합과 집합의 대응이어야 하는데 너희 교육과정상 집합을 빼버렸지. 맞아. 집합을 빼버렸어. 그러니까 함수를 제대로 배울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나 함수 그래프 볼 줄 몰라요.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진짜? 오케이 좋아요. 이제부터는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줄게. 봐봐. 너희가 생각하는 함수는 뭐예요? 함수가 뭘까요? 영스. Y값. 그건 함수값. 집합 X에서 집합 Y. 맞아. 대응이라는 얘기를 빼먹을 수 없는데 봐봐.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는 지금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지금부터 함수 개념을 새로 잡는 거예요.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의 개념은 반쪽짜리였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처음 너희한테 되게 어색한 함수의 정의를 말해줄 거고 그 함수를 가지고 너희가 알고 있던 함수로 연결을 시켜줄 거야. 알았죠? 그렇게까지 해서 함수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천천히 봅시다. 함수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대응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대응이라는 거랑 순서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응을 말하냐면 집합이랑 집합 간의 대응을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냥 봐봐. 집합과 집합의 대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합 하나가 있고 집합 하나가 이렇게 있어.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의 원소가 다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제 집합. 두 번째 원소 나열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거고 원래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하기로 한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써. 그다음에 동그랗게 표현해서 이렇게 써. 그다음에 여기는 얘 대응시키려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지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렇게 길쭉하게 쓴 거야. 길쭉하게 쓰고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그냥 1, 2, 3, 4 이렇게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그냥 쓴 거야. 여전히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얘가 이렇게 연결된 걸 가지고 대응이라고 합니다. 다시 X의 집합의 원소 하나랑 Y 집합의 원소 하나가 이렇게 연결된 거 거기 있는 걔를 대응이라고 해요. 봐봐, 얘 대응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대응 총 몇 개 나올 것 같아? 여기서 대응 8개. 16개 나오겠죠. 왜 봐봐. 1이 대응되는 거 몇 개 있어? 최대 4개. 2는 3도? 4도? 4개. 다 4개니까 얘는 16개가 돼. 4 곱하기 4, 16개가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대응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다. 이런 대응들이 있어요. 그 대응 하나를 우리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순서쌍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 대응을 의미하는 게 뭐겠어? 순서쌍으로 1,5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응을 표현한 게 뭐겠어? 얘가 2,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 하나당 순서쌍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쌍이라고 하는 거는 좌표 평면상 하나의 뭘 의미합니다? 좌표 평면상 하나의 점을 의미합니다. X좌표랑 Y좌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점을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는 얘는 2, 뭐가 돼요? 2, 이거 뭐야? 여기는 얘가 2,8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을 순서쌍 하나는 또 뭘 의미한다? 이렇게 하나의 점을 의미한다. 일단은 너희가 함수를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전 지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럼 함수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뭘까요? 함수의 점. 이 함수의 점이 굉장히 되게 많이 복잡해요. 오케이? 잘 들어야 돼. 두 집합
x에서 y로 y 이렇게 있어. 요거의 대응 중에서 오케이? 요 대응 중에서 x의 원소 x의 원소 하나가 오직 y의 원소 하나에만 대응되는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도 했냐? 함수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라고 하는 원소는 반드시 오직 딱 하나에만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면 1이 5로 갈 수도 있고 1이 6으로 갈 수도 있고 1이 7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얘가 1은 5 하나를 선택했으면 1은 더 이상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2도 대응해야 돼. 누구랑? 여기는 얘 하나. 정확하게 딱 하나 대응해야 돼. 하나, 얘가 얘를 선택했어. 그럼 2는 7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3도 대응해야 되고 4도 대응해야 돼. 하나씩. 얘네들이 한 번씩만 선택해서 하나에 대한 그 대응들이 완성이 된 여기는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함수의 개념이랑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함수의 개념이랑은 너무나도 어때? 달라요. 그죠? 여기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줘야 돼요. 다시 x라는 집합이 있었어요.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1, 2, 3, 4가 있었고요. 여기 얘가 5, 6, 7, 8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얘를 선택했다면 여기서 얘는 이제 다른 애는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얘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오케이?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선택해야 돼. 물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똑같은 애를 선택하는 건 허용합니다. 어차피 얘가 얘로 대응되는 거 하나 대응되는 거 맞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긴 얘가 집합 밖에 있는 다른 애를 대응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긴 얘도 요 안쪽에 있는 이 원소를 하나씩만 이렇게 딱 대응되고 있는 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라고 얘기하고요. 기호로는 f 땡땡 x에서 y로 가는 함수 분류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의 함수의 본 모습입니다. 알았죠? 되게 어려운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졸려. 큰일 났네. 다시 봐봐. 함수라고 하는 건 이런 애가 함수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 함수 설명할 때 꼭 반드시 설명하는 게 너희들은 아직 그리고 아직이 아니라 지금 요즘에는 미팅이라는 걸 안 하지. 그지? 미팅하니? 미팅이라는 얘기를 안 하지. 미팅 옛날 사람 같은데. 선생님 대학 다닐 때는 미팅을 진짜 많이 했어요. 미팅을 거의 일주일에 한 4번, 5번씩 했어요. 1학년 때. 이 미팅이 계속 들어오거든. 그러면 미팅 또 하고 또 미팅 또 하고 미팅 또 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미팅을 하면 항상 뭘 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맞아요. 편집품 내가 그럼 비슷한 맞아요. 그런 거야.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누구 등등등 앉아 있고 여기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찍는 거지. 뭘 해? 사랑의 짝대기를 해요. 다 몰빵당하니까. 몰빵 당한 경우도 있겠지. 몰빵 당한 되게 슬프겠지. 그리고 내가 찍은 애가 다른 애를 찍으면 굉장히 슬프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굉장히 슬픕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얘에서 한쪽만 찍을 수 있는 상황, 한쪽만 찍을 수 있는 요 상황을 가지고 함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오케이? 여기 봐봐. 여기 지안이가 앉아있어요. 여기 지안이가 앉아있고 여기 소희가 앉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스가 앉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진구가 앉아있네요. 서진구가 앉아있네요.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여기 등등등 여기 지수쌤도 앉아있고요. 여기 인재쌤도 앉아있고요. 미안해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그래서 한 명이 더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는 이 반에 있는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 누가 앉아있어요? 스카이? 오케이 스카이. 스카이 남자네. 남자네요. 누가 은우가 앉아있다고 생각해볼까? 그 이제 다른 반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을 때 내가 사랑의 짝대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사랑의 짝대기를 하려고. 그럼 이쪽에서 이제 한 명씩 여기는 한 명씩 뽑아야 되지.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둘이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2개를 찍으면 되겠어? 안 되겠지. 이제 한 명만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개로 갈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드는 사람이 없다고 안 찍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치? 이거 되게 재수없잖아. 그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는 은우가 마음에 든다고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을 찍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치? 어떤 상황이야?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만, 한 명만 딱 찍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 이미지가 정확하게 함수의 정의랑 똑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함수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집합에서 여기 있는 이 집합에 몇 개씩 찍어야 되는데 한 개씩만 찍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찍거나 아니면 다른 집합에 있는 애가 마음에 든다고 다른 집합을 찍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있는 얘가 정확한 함수의 이미지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수라고 하는 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함수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 함수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는 미팅의 이미지를 꼭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짝대기, 그렇지? 사랑의 짝대기 이미지를 꼭 떠올려. 그게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어보고 또 다른 얘기 해볼게요. 봐봐, 일단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만 좀 일단 용어 정리 잠깐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용어 정리. 함수 용어. 자, 이렇게 지금 x라는 집합이 있었고요. 이렇게 지금 y라는 집합이 있었습니다. 요걸 하나의 함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지금 1, 2, 3, 4 뭐 이렇게 등등등이 있었고 이게 5, 6, 7, 8 등등등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막 다 뽑았어.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았어. 뽑은 결과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뽑아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됐어. 그때 이렇게 뽑는 애들 있지. 이렇게 뽑는 애들. 얘를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꼭 필요한 집합이라고 해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뽑힌 애들이지. 이 뽑힌 애.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값이라고 부르고요. 기호는 F1 이렇게 씁니다. 1이 뽑은 애라는 뜻으로 함수값 1의 함수값 5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대상이 되는 요 집합, 대상이 되는 요 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게 공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수값들의 집합. 여기 있는 얘네들, 뽑힌 애들 있지? 뽑힌 애들. 여기 있는 얘네들. 즉 함수값들의 집합.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있는 얘를 치역이라고 불러요. 간단한 용어 정리입니다. 오케이? 공역이랑 치역이랑 많이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전체 다는 공역이고요. 뽑힌 애들은 뭐가 됩니다? 치역. 함수 값들의 집합은 치역이군요. 여기까지 용어 정리까지 넣고 갑시다. 다 뽑히면 공룡이 치열이 맞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은 경우도 있어. 완전히 다 뽑혔을 때. 그죠? 치역이 최소 몇 개 있을까? 하나. 그치? 완전히 몰빵된 그런 경우지. 그러면은 하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봐봐. 다음 집합 x에서 y과의 대응 중에서 함수인 것을 찾고 그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일단 여기는 얘를 가만히 봤더니 1은 누구 선택했고 2 누구 선택했고 3도 누구 선택했는데 4는 건방지게도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 하나씩 선택해요. 여기 얘 봐봐. 여기는 얘가 좀 되게 예뻤나 보다. 그지?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얘도 얘를 선택했고 얘를 선택했고 얘도 얘를 선택했고 얘는 얘를 선택했어. 이거 한 명씩 다 선택한 게 맞으니까 이건 함수가 맞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얘는 어때? 1은 하나로 갔지만 2는 좀 욕심쟁이였나 봐. 그지? 2개로 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에서 정의역은 뭘까요? 정의역. 그 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역. 그 명제 역이 되고 할 때 역 이런 게 아니라 역은 보통 집합을 의미해요. 정의되는 집합입니다. 이게 공역 하면은 선택될 만한 애들, 치역 선택된 애들 이렇게 의미하거든. 정의역이라고 하는 집합을 나타내는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합의 표현 방법을 따라서 써줘야 돼요. 그렇죠? 정의역 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1, 2, 3, 4가 정의역이네요. 이렇게 대충 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정의역은 항상 집합의 표현 방법 3가지 중에 하나로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공역은 뭐가 될까요? 공역 A와 B와 C. 치역은 뭐가 돼요? 치역은 A와 B가 되겠죠. 선택받은 애들만 모아놓으면 걔가 치역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줄 수 있어요. 됐나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네. 이렇게 주어져 있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일단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함수의 표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함수의 표현 방법이라는 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기부터 진짜 많이 중요하다. 표현 방법.
수학에서는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의 표현 방법 몇 가지가 있냐? 그러면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한테 좀 많이 익숙한 거. 식으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fx는요, 얘는 x 더하기 1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얘를 좀 전에 배웠죠. 벤다이어그램으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x라는 함수에서 y라는 함수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하나의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얘가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 번. 그래서 x축과 y축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렇지? 이건 얘가 함수의 표현 방법 3가지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요 3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알고 있다면 얘를 가지고 얘로 바꿀 수도 있고, 얘를 가지고 얘로 바꿀 수도 있고, 얘를 얘로 바꿀 수도 있고, 얘를 얘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 하나의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면에서 소위를 본 거랑 옆면에서 소위를 본 거랑 저 뒷면에서 소위를 본 거랑 이런 느낌이야. 하나의 소위라는 대상을, 하나의 함수라는 대상을 바라볼 때 얘를 식으로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벤다이어그램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래프로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알죠? 여기서 전제를 좀 깔고 갑시다. 식은 반드시 전제가 필요해. 정의역이 필요합니다. x라고 하는 애가 1, 2, 3 이 정도로 바라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역 y라고 하는 애는요 1, 2, 3, 4, 5 정도로 이렇게만 바라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근데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3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가 벤다이어그램을 그대로 옮겨버리면 1, 2, 3 이렇게 써주면 되고, 1, 2, 3, 4, 5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여기는 1이 누구를 선택하고 있어? 1 넣으면 2가 나오니까 얘는 2를 선택하고 있어. 2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요? 3 나와요. 3 선택하고 있고요. 3이 3 넣으면 4 나오니까 4를 선택하고 있어. 이게 이 벤다이어그램이랑 여기는 요 식이랑 연관 관계입니다. 하나의 함수를 지금 식으로 표현한 거고, 또 뭘로 표현한 거야?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거야. 이렇게 괜찮니? 자, 마지막 여기는 얘를 뭘로 표현해 볼 거냐면 그래프라는 애로 표현을 해볼 건데요. 이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진짜 되게 많이 중요한 건데, 여기 있는 얘의 원래 정의는 그래프라고 하는 건 하나의 뭐냐면 집합입니다. 오케이? 하나의 집합이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x, y라고 하는 애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x라고 하는 건 정의역에 있는 원소였고, y라고 하는 건 f에다가 내가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함수 값을 y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함수의 그래프의 원래 정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봐. 진짜 많이 중요하다. 다시 그래프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집합이야. 오케이? 그래프는 집합이야. 그래프는 뭐라고? 집합이야. 그래프는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이게 그래프의 원래 정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는 뭐야? 그림이잖아, 그지? 맞아? 여기 그래프잖아. 근데 선생님 다시 뭐라고 하고 있어? 그래프는 뭐라고? 집합이라고. 알지? 이 얘기를 잘 기억해놔. 그래프는 집합이야. 그러니까 무슨 집합이냐면 그냥 여기 있는 이 함수, 저 함수의 그래프야. 그지? 저거대로 한번 저걸 표현해 볼게.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요, 뭐가 되냐면 x, y를 원소로 갖고, x라고 하는 건 누구? 1, 2, 3 중에 하나 들어갈 거예요. 보통 그냥 x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봤어. 그다음에 y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순서쌍을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 있는 이 두 제시법을 뭘로 바꿔볼까요?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오케이? x가 될 수 있는 게 뭐뭐 있어요? 1, 2, 3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x에다 1을 넣어봤더니 y가 뭐가 나왔어? 2가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1,2가 된다. 두 번째, 2를 넣어봤더니 3이 나왔지? 얘는 뭐가 됩니다? 2,3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을 넣어봤더니 뭐가 나왔어? 4가 나왔어. 3,4가 됩니다. 요 세 개의 순서쌍이 여기는 이 함수, 저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 순서쌍 하나는 뭐라고 했지? 결국 그래프 위에 한 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는 여기서 바라본다면 1, 몇이야? 2, 2, 몇이야? 3, 그다음 3, 몇이야? 4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 점이랑 요 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거의 그래프입니다. 다시 봐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원래 생각했던 요거의 그래프는 뭐예요?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저거의 그래프는 뭐가 됩니다? x축, y축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y좌편이 1이고요. 길게 1인 직선입니다. 얘가 저거의 그래프. y는 x 더하기 1의 그래프죠.
얘가 이거였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아무 말도 안 주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거든요. 오케이? 아무 말도 안 주면 실수 전체가 돼요. 정의역. 얘가 실수 전체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만 있는 게 아니라 개만이 들어간다는 소리. 다 들어가요.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오케이? 0 넣으면 뭐가 나와요? 0 넣으면 0 넣으면 0,1이 되는 거고 1 넣으면 뭐가 나와? 1,2, 2,3.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또 0.1 넣으면 뭐가 나와? 1.1 나와. 그치? 0.0001 넣으면 뭐가 나와? 1.0001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점들을 다 찍어봐. 그 점들을 완전히 다 찍어봐. 다 찍어봐. 그럼 뭐가 되겠어? 걔가 선이 되는 거고 이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의 완성형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 점들의 뭐다? 이 점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정역이 몇 개였으니까 3개였으니까 3점만 나오게 되는 거고 정역이 실수 전체였다 혹은 뭐 양의 실수 전체였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개 많아지니까 뭐가 됩니다? 선이 됩니다.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가 진짜 중요한 얘기였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함수의 그래프는 뭐다 얘들아? 집합이다. 순서쌍들을 원소로 가는 집합.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 3가지 다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3가지 중에서 자 이제 식 주어져 있을 때 그 식을 가지고 뭘로?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식 가지고 뭘로 나타내는 거?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래프를 보면서 뭘 또 할 수 있어야 되면 벤 다이어그램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소리잖아. 여기서 이 하나의 점이 의미하는 건 뭐야? 여기 1,2라는 순서쌍이거든? 그럼 얘는 1 넣었을 때 2 나와요 라는 뜻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2 나와요 라는 뜻이 된다. 여기는 요 점, 얘는 2,3이라는 순서쌍이 여기는 요 점을 하나에 대응된다고 생각한 거였잖아. 2 넣었을 때 3 나와요. 2 넣었을 때 3 나와요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 여기는 요 점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 3,4야. 3 넣었을 때 4 나와. 3 넣었을 때 4 나오는구나. 요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보고도 난 충분히 뭘 만들어낼 수 있구나.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프를 보고 또 식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여기는 얘를 가만히 여기는 얘가 지금 원래 이게 실수 전체를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얘 뭘 보는 거야 일단? 기울기 먼저 봐. 기울기 얼마야? 1분의 1이니까 1이죠? y좌표는 얼마겠니? 1이겠죠? 1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어떻게 봐봐. 식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풀 때 얘로 바꿔서 풀거나 얘로 바꿔서 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바꿔서 풀거든? 그럼 언제는 얘로 바꿀 거고 언제는 얘로 바꿀 거니? 얘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할 때 유리한 형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할 때 유리한 형태예요. 오케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할 때랑 무한할 때 각각 얘 식을 벤 다이어그램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그래프로 바라볼 것인지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왜? 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식만 보고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책을 읽는 것보다 만화책을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그지? 자꾸 그림으로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그림으로 볼 수 있게 이런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어야만 여기는 이 식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래프로 안 보면 안 보여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안 보면 안 보이는 상황이 되게 자주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보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별로 없긴 합니다. 물론 그래프 가지고 얘로 식을 만들거나 해줄 수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얘네들의 관계는 정확하게 크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 않을 거니까 간단하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자 얘들아 식으로 줬을 때는 반드시 정의역과 공역을 줄 거예요 나한테. 오케이? 식으로 줬을 때는 정의역과 공역을 줄 거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냥 그 그림 하나로 정의역과 공역, 치역 다 보이고 오케이? 정의역과 공역, 치역 다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다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프로 줬을 때 상황 그냥 어디까지는 보이냐면 정의역은 보여요. 정의역은 요 점들이 존재하는 요 점들의 x좌표들을 모아버리면 이거 세 개의 점이 뭐가 됩니다? 정의역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y좌표들을 모아버리면 걔가 뭐가 됩니다? 치역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역까지는 구할 수 없어. 그래프상에서 공역까지는 구할 수 없지만 정의역과 치역 정도는 자연스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x축, y축이었어. 그럼 얘 정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 이만큼이 다 정의역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얘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여기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수값의 최대치수를 구해주세요. 치역의 최대치수 구해주세요. 똑같은 얘기고, 이런 이야기는 선생님이 2차 함수하면서 충분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야. 그렇지? 이거 가지고 함수 문제 풀면서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자, 봅시다. 써봅시다. 일단은 봐봐.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문제 간단하게 한번 좀 풀어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정의역 줬고요. 그 다음에 뭐 줬어요? 공역도 줬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나한테 뭘 줬니? 이렇게 식 줬어. 그지? 식 줬으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든 아니면 뭘로 그래프로 나타내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수가 몇 개니까 유한개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볼게요. 일단 정의역 먼저 보자. 6의 약수 1, 2, 3, 6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역을 8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3 나오네요. 그러니까 1은 3으로 갈 겁니다. 2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4 나오네요. 4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5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 8로 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완성. 함수 하나 완성됐습니다. 정의역 봐주세요. 정의역은 뭐가 되나요? 말 그대로 그냥 1, 2, 3,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말 그대로 1부터 8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쓰진 않을게. 그 다음 치역은 뭐가 돼요? 치역. 그렇지. 3과 4와 5와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선택 가능해요. 함수값. 3에 대한 함수값은 얼마가 되나요? 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상황을 이제 뭘로 나타내 봅시다. 좌표평면의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일단은 여기는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는 얘는 순서쌍을 원수로 하는 집합이라고 했어요. 일단 1,3이라는 대응 1,3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6,8이 될 거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점을 찍어 봅시다. 1, 1, 그 다음 2다, 그 다음 3이다, 그 다음 6이다. 그 다음 여기가 3, 4, 5, 8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돼 있는 요 점들이 요 4개의 점이 뭘 의미할 겁니다. 그래프를 의미할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런 주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서 자 필수 예제로 바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여전히 나한테 유한계의 정의역을 줬어. 선생님 지금 뭐라고 했어? 유한계의 정의역을 줬어. 그러니까 얘는 뭘로 판단하는 게 좋을 거야? 식이 주어져 있는 거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판단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x랑 y에 대해서 일단 이 4가지 있으니까 기억 먼저. 여기가 x가 있고 여기 y가 있어. 니은 마찬가지 x가 있고 y가 있어. 좀 귀찮아도 지금 처음이니까 다 한번 써볼게요. x, y. 그다음에 리을 마찬가지.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자, 정의역은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공역은 0, 1, 2, 0, 1, 0, 1, 2. 아이고 귀찮다. 여기까지 해놨어.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하나씩 볼게. 자, x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대요? x 집어넣으면 절대값 x가 나온대요.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로 갑니다? 얘는 1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0 집어넣으면 0 나오네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 나오네요. 요렇게 갑니다. 현재 이거 함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케이? 응,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치역이 될 거고 이게 공역이 될 거야.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고 함수 맞아요. 한 명씩 다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볼게요. 얘가 뭐랬어? 2x 더하기 1로 간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얘는 어떤 상황입니다? 다른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는 뭐가 아니구나. 일단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목적지가 y가 아니었던 거야. 다른 테이블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우리가 gx다라고 해서 gx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 함수 맞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조차도 지금 원래 정의에 의해서
함수의 원래 정의에서 이것도 지금 함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죠? 개념이죠. 다음 디귿 보자. 얘는 x가 1로 간대. x가 뭘 넣어도 1이 된대. 그러니까 얘는 뭘로 마이너스 1 넣어도 1이 되는 0 넣어도 1 되고 1 넣어도 1이 됩니다. 이런 뜻이네, 그치? 이게 하나로 몰빵돼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봤더니 얘는 x제곱 플러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넣어봐요.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으로 갈 거고 0 넣어봤더니 1 되겠죠. 1 되면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되면 0 되고요. 0 되면 1 되고요. 그 다음에 1 되면 2가 된다. 이런 함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즉 다 함수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랑 디귿이랑 릴 요건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만 함수가 아니군요. 이렇게 생각해줘. 어렵지 않죠? 함수의 정의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필수의 2번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천천히 가봅시다. 자, 이제 뭐야? 12i 소수, 그 다음에 1에서 5 사이의 자연수 이렇게 됐으니까 정의역이 몇 개? 유한 개. 뭘로 바라보는 게 편하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라보는 게 편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천히 한번 가보자. 여기 얘 이렇게 해가지고 x 12i 소수니까 뭐부터 시작해요? 2부터 2랑 3이랑 그 다음에 5랑 그 다음에 7 이렇게 돼. y는 1에서 5 사이의 자연수였으니까 1, 2, 3, 4, 5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미 지금 정의역과 공역은 다 구해놨어요. 1번, 2번 끝입니다.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 어쩌고 돼 있는데 fx 식 자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니까 2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2 넣어봤더니 뭐가 나와요? 2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2는 2로 갑니다. 이것도 지금 해결된 거고 3 넣어봤더니 뭐가 돼요? 1이 돼요. 그 다음에 5 넣어볼까요? 5 넣어봤더니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7 넣어볼까요? 7 넣어봤더니 3이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치역은 1, 2, 3. 그러니까 치역은 1과 2와 3. 가끔가다 있잖아. 치역이라고 주기도 하고요. 나한테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fx. x가 이 표현을 한번 좀 생각해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x는 정역에 있는 원소여야 돼. 그리고 나는 fx라는 값을 뭐로 가질 거야? 원소로 가질 거야. fx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함수값. 오케이? 다시 여기 있는 걸 하나 집어넣어서 나온 그 값의 함수값. 함수값들의 그럼 뭐가 되겠어?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함수값들의 집합이니까 여기는 얘가 치역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여기는 그러니까 얘를 주고 나서 얘가 치역이다라는 걸 판단하지 못하고 못 푸는 문제도 덜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있는 얘 문제에서 막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얘를 내가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 아, f라는 함수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식자에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치역 같은 거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넘어갑니다. 자, 3번까지 가보자. 지금 일단 쭉쭉쭉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경우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같이 한 번에 싹 하고 한번 문제 풀 시간 쫙 줄게요. 천천히 가봅시다. 자, 집합 x가 이렇게 돼 있고 y가 정수라고 돼 있어.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x제곱은 x제곱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줬어요. 이건 식도 아니고 그냥 뭘로 주고 있어 나한테? 글로 주고 있어. 그치? 함수 자체를 글로 주고 있어. 이게 되게 어색할 거야 처음에는. 근데 일단은 여기 있는 얘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되는 거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 이런 생각해 볼게. 봐봐 얘들아 7이라고 하는 거 7을 5로 나눈 나머지 얼마니? 2 맞아요? 그 다음에 11을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6? 1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6을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1. 5를 5로 나눈 나머지 얼마니? 0이죠? 4를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이게 좀 어색할 수 있어. 다시 4라고 하는 걸 5로 나눈 나머지가 왜 4예요? 4를 5로 나누면 0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나머지가 궁금한 거고 선생님 나머지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일단 나머지가 그냥 나누기라는 거는 뭐하기? 묶기랑 똑같은 거야. 나누기는 묶기.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상황은 몇 개가 있었는데 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씩 묶어봤어? 5개씩 묶어봤어.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는데 걔를 5개씩 묶어봤어. 하나도 안 남았어. 이런 뜻이고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는데 5개씩 묶어봤더니 하나도 안 묶였어.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이런 의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4를 5로 나눈 나머지는 4가 되는 거고 3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요게 좀 어색하면 안 된다. 일단은 요걸 하자.
일단 볼게요. fx를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여기는 얘랑 얘 값, 지금은 함수값들만 궁금하니까 내가 전체를 다 벤다이어그램을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봅시다. 여기다 그냥 3을 집어넣어봐요. 3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됩니다? 3의 제곱이 됩니다. 3의 제곱을 뭘로 나눈 거? 5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은 9잖아. 9를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야? 4가 되겠다. 이 값은 4입니다. 그 다음에 F4 값이 궁금했어요? 여기다 4를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럼 16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 빼기. 그래서 답은 2가 되는 거예요. 3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얘 값이 지금 현재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식으로만 주어져 있는 상태고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 여기 있는 얘는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옮겨 봅시다. fx, y는 fx의 그래프를 지금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얘들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이거 괜히 그림 그리기 괜히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그냥 그래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봐봐,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는 사람? y는 3x-1이라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x제곱 더하기 x라고 하는 애를 또 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얘네들 각각 그릴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얘네들의 그래프, 이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게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봅시다. 얘는 뭘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 1이라는 걸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 x는. 맞아요? 그럼 1보다 작은 쪽에는 얘 그래프 그려달라고 했고 1보다 큰 쪽에는 얘 그래프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1보다 작은 쪽에는 얘 그래프 그리면 돼. 얘는 무슨 선? 직선. 얘는 무슨 선? 포물선. 맞아요? 직선, 포물선입니다. 직선 그리고 싶어 그럼 기울기 보고 한 점 볼 건데 기준이 되는 x좌표가 얼마니까? 1이니까 1을 집어넣어 봐요. 얼마 나오니? 2 나오네요. 여기다 대충 아무데나 점 찍어주고 여기 얼마? 2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y좌표가 2다. 기울기는 얼마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기울기 3이었으니까 기울기 3 정도 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 무슨 선? 포물선. 얘 대칭축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얘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여기다 내가 뭐 넣어봤어? 1을 직접 넣어봤어요. 1 넣어봤더니 뭐 나온대? 2 나온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데 요점 지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요점 지나게끔 여기만 그려주면 돼. 맞죠? 1보다 큰 쪽에만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이쪽 그래프는 안 그리는 거고 여기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 두 개 이렇게 그릴 수 있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잠깐 해봤고 실제 함수값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돼? 마이너스 2 그냥 직접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니 여기다 넣어야 되니? 위에다 넣어야지. 마이너스 1 넣어봤어요. 마이너스 넣었더니 마이너스 7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얘 4를 넣어봤어. 4는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고 16 더하기 4니까 20 나오겠다. 그지? 마이너스 7이랑 20이니까 13 이렇게 답 나오겠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일단 예제들 풀어봤고요. 밑에 있는 유제 문제 8-4번까지 지금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질문하고 그다음 필수 예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필수 예제 4번부터 나오는 문제들은요. 그냥 무슨 문제냐고 하면 그냥 퍼즐 맞추기 문제 정도로 생각하면 돼. 함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씩 그냥 숫자 대충 대입해 가면서 편하게 내가 구해줄 수 있는 값, 어떤 값 대입하면 편할까 이런 생각만 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봐봐. 임의의 주식수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요 라고 주어져 있었고 내가 이거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 값이 궁금해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나는 일단 F1 값을 알고 있잖아. 그치? F1 넣었을 때 값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궁금해. 오케이? 그럼 요 상황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일단은 여기 x랑 y에다가 각각 어떤 값들을 막 대입하는 거야. 그냥 하나씩 대입해보세요. 일단 주어져 있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고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선생님은 처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하나는 1 넣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먼저 좀 들었어. 근데 일단 1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뭐가 됩니다. 여기 1이나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얘는 f 빵은요 f1 더하기 f-1이 되네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알지만 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얘를 구할 수 없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넣어봤냐면 0이랑 0을 한번 넣어본 거야. 왜? f0이 궁금했으니까. 오케이? f0이 궁금해서 일단 넣어봤더니 f0은요 f0 더하기 f0이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없애버렸더니 결론 f0은 얼마였어요? 0이었어요. 이런 결론 하나 나오고요.
다음 여기는 얘가 뭐였으니까 0이었으니까 얘가 얼마였대? 2였대. 그러니까 f-1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2겠네. 이렇게 하나씩을 또 구할 수 있겠다. 맞아? 그 다음 내가 궁금했던 진짜 궁금했던 게 여기는 얘였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뭐가 될 테니까 f-2가 될 테니까. 그리고 여기는 f-1 더하기 f-1이 될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뭐해서 노가다 해서 하나씩 퍼즐을 맞추기 하듯이 그냥 하나씩 넣어가면서 그냥 순수하게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 개념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그냥 노가다 문제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이걸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 사실은 선생님은. 근데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문제 풀라는 의미에서 그냥 설명해 준 겁니다. 그렇지? 크게 난이도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식은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이 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나중에 너희들 미적분 배울 때 여기는 이 식이 좀 의미 있게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별거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한번 노가다 한번 떼어보고요. 노가다 떼어서 하나씩 너희 찾아주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갑니다. 바로 이제 이쪽으로 가보자. 볼게요. 자, 요번에 할 내용은 뭐냐면 함수의 상등. 다시 함수의 상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개념 하나 정리해놔야 돼요. 함수의 상등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냥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심오한 뜻이 있어서 정확하게 딱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알지? 되게 중요합니다. 봐봐. 두 개의 함수 f라는 애랑 g라는 함수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서로 같다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단은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라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정의역과 공역이 다르면 얘는 일단 같은 함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쓸까? 만약에 내가 fx라고 하는 애가요, 얘가요 x의 제곱입니다. gx라고 하는 애가요 여전히 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근데 얘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이랑 1이었어. 근데 여기는 얘의 정의역은 1과 1이었어. 1과 2였어.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는 이 함수랑 여기는 이 함수는 완전히 다른 함수예요. 모양 자체가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완전히 다른 함수입니다. 그렇죠?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각 함수값들이 다 뭐여야 돼? 같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의 같은 함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같은 함수 봐봐. fx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그냥 쉽게 가자. 절대값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x라고 하는 거를 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일단 여기는 얘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었어. 그 다음 공역은 그냥 뭐 정수 전체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정수 전체를 그냥 n이라고 씁니다. 보통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 정의역도 마이너스 1과 0과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공역도 정수 전체다. 이렇게 생각해볼게. 오케이? 자연수 전체는 어쨌든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의 함수, 두 개의 함수, 여기 두 개의 함수를 주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기본적인 모양은 어때? 여기는 얘랑 다른 함수, 그지? 다른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역이 뭐밖에 없어? 요거 세 개밖에 없어. 그럼 각각의 뭐가 함수값들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무슨 말이냐면 f-1이랑 g-1이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고 f0이랑 그다음에 g0이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고 f1이랑 g1이랑 같아야 됩니다라는 이 소리예요. 요거 세 개가 다 같아야만 요거 두 개를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 뭐가 돼요? 1이 돼요. 0 집어넣으면 0 되고 0 집어넣으면 0 되죠? 1 집어넣으면 1 되고 1 집어넣으면 1 됩니다. 그죠? 요거 세 개가 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더라도 함수의 식 모양 자체가 다르더라도 여긴 얘는 서로 뭐한 함수다? 같은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얘는 3번 이건 뭐 참고라고 쓸까요? 참고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일 수 있다.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이다. 반대로 식이 같아도 다른 함수일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의 상등이라고 하는 거는 두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일단은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각 함수 값들이 다 같은 값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함수 값들, 얘에다 마이너스 1는 거, 쟤에다 마이너스 1 는 거, 1 는 거, 그 다음에 0 는 거, 0 는 거 이런 식으로 다 각각 같은 값들을 가질 때만 쟤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하게 여기는 얘, 필수예제 5번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집합 1, 2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라고 했어요. 정의역. 이렇게 두 함수라고 했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지금 현재 공역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공역 안 줘. 안 주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뭐가 깔리는 거냐면 공역은 실수다. 이렇게 깔리는 거야. 오케이? 정의역도 안 주면 실수다. 이게 깔리는 거야. 오케이? 안 준 건 다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같은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f1이라는 값이랑 뭐랑 g1이라는 값이랑 같아야 되는구나. f2라는 값이랑 g2라는 값이 같아야 되는구나. 요거 두 개를 만족하기만 한다면 두 개가 같은 함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보면 선생님이 요런 거 보면 무슨 생각한다고 했어? 미정계수 몇 개? 2개 이런 생각한다고 했어. 그냥 식 몇 개 있으면 된다? 2개 있으면 된다. 연립해서 풀 수 있겠구나. 가보자. 1 넣어봐. a-2가 2다. 2 넣어볼까? 2a-2가 4-2니까 2 더하기 2다. 요거 두 개 연립하면 충분히 a랑 b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랑 b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쉬우? 그래서 함수의 상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좋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드리고요.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좀 더 풀어보고 8-8번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그냥 이걸 가지고 지금 얘네들 재료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뭐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이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 2자가 그럼 여기 얘는 뭐야? 8이거든.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싶어? 곱하고 싶어. 그지? 곱하고 싶어.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생각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해볼 거야? x랑 y다 2를 넣어볼 거야. 그러면 f4는 f2 더하기 뭐가 돼요? f2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얘가 5라고 있으니까 얘가 1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f8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어? 4 곱하기 2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4 구해놨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f4 더하기 f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0 더하기 5니까 15가 됩니다. 이런 노가 딱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죠? 요즘 음성인식이 잘 돼 있어가지고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다음. 이미 넘겼어요. 넘긴 거야? 넣읍시다.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안 할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응? 근데 여기가 나올 때 이렇게 하면 여기 F0 곱하기 F0. 좋아 짱짱이 햇빛이야. 되죠. 됐습니다. 6번을 생략하고요. 6번은 필요하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따로 질문해요. 넘어가서 7번 했니? 7번은 이제 뭐 하면 돼요?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 또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서로 같아요라는 식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A를 집어넣어요. 같아요라는 식 만들어요. 그럼 식 2개 생기고 미정계수 2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끝. 설명 따로 안 합니다. 더 이상. 넘어가. 8번. 자, 이번엔 어때요? 봐봐, 지금 뭐야? 집합 x를 모조리 다 구해주세요. 지금 뭐랬어? 여기는 이 함수랑 뭐 하고 싶었대? 갖고 싶었대. 그지?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야? 집합이 하나 있었을 거야. 집합 x가 하나 있었을 거야. 여기 무슨 원소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있는 원소를 여기다 넣었을 때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수값이 같은 것들만 내가 빠르게 찾으려면은 뭐 해주면 되겠어? 식 두 개가 같은.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2x 더하기 3이 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다. 그치?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은 여기다 넣은 거랑 여기다 넣은 거랑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입니다. 해서 얘는 4 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하나만 잘 다시 생각해봐. 집합 x를 뭐에다 냈어? 모두 구해달라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과 지금 뭐였죠? 4. 이렇게 되니 얘가 끝이 아니라는 거야.
한번 그냥 곰곰이 생각해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같은 거 맞을 거예요. 4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같은 거 맞을 거예요. 근데 집합이 이것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을까? 당연히 마이너스 1 하나만 있는 집합도 있어요. 오케이? 당연히 어떤 것도 있겠어? 4 하나만 있는 집합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상 뭘 구하는 거냐면 여기 잠깐만 봐. 최대 맥시멈을 먼저 구하고요. 얘 부분 집합을 구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 원래 몇 개인데? 4개인데 뭘 빼달라고 했으니까 공집합 빼달라고 했으니까 3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죠? 됐어. 잠깐 쉬었다 할게요. 봐봐. 얘들아, 함수에서 이거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들이 있어. 좋아요. 함수인지 아닌지. 함수인지 아닌지. 이렇게.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함수의 표현 방법 몇 가지 있다고 했었어? 3개. 3가지 있다고 했었어. 그지? 일단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보기 쉬운 건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 일단 식은 빼볼게 일단.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을 뭘로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짝대기. 사람의 짝대기로 설명했죠. 첫 번째 어떤 게 있지? 어떤 게? 두 명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 이거 맞니? 네. 좋아요. 두 번째. 두려웠어. 진짜 싫어. 떨어져. 안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남의 테이블. 그렇지. 다른 테이블, 다른 집합. 뽑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지켜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두 번째 그래프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오케이?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세로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세로선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 세로선은 요거죠, 요거. 이 세로선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다 한 점에서 만나면 여긴 얘는 함수가 맞아요. 오케이? 다 한 점에서 만나면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얘가 그러니까 얘는 함수 맞아. 함수야, 함수 맞아. 근데 얘가 만약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 하나 생각해볼까 이렇게 원. 오케이? 여긴 얘는 세로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난 거 맞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두 점 다 두 점이지.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세로선 테스트를 해서 두 점 이상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두 점 이상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봐봐. x 값은 몇 개예요? 지금 한 개죠. x 값 하나에 y 값이 몇 개 달려? 2개 달립니다. 이렇게 2개가 달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x, y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하나의 x 값이 2개로 어떻게 된다? 갈라진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세로선 테스트에서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얘가 세로선 테스트 이렇게 쭉 가도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함수 맞아요. 그다음 여기 얘는 이렇게 봤더니 다 두 점에서 만나지? 얘는 함수 아닙니다. 그다음 얘도 이렇게 쭉 봤더니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그냥 함수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긴 얘도 여전히 두 점에서 만나죠? 함수가 아니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 일단 그래프에서 판단하는 방법은 뭘 해줍니다. 세로선 테스트를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함수에서 1대1 함수 뭐 이런 거 배울 거거든. 그때 또 가로선 테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오케이? 세로선 테스트 있고 가로선 테스트 있어요. 이렇게 그거 가지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여기 봐봐. 8-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 있어? 그냥 다 세로선 테스트 해보면 돼요. 이렇게 쭉 가운데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얘도 봐봐. 얘는 지금 이 상태로 쭉 간다고 해봐. 다 한 점에서 만나지. 좀 어색한 곳이 어디 있어? 여기. 얘 이렇게 세로선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선 만나는 거고 여기선 비어 있으니까 안 만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쭉 갔을 때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됐죠?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다 만나줘야 돼. 그죠?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안 되는데 얘는 다 만나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아예 될 방법이고 이거는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했을 때 다 한 점에서 만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되는 거 맞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들아 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 그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언제 많이 보는 거야? 정의역이 무한계일 때 많이 보는 거긴 하지만 정의역이 유한계일 때도 여전히 여기는 그래프로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가 정의역이 유한계였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점들을 요렇게 찍어놨어. 오케이? 이게 함수의 그래프라고 준 거야 나한테. 함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왜? 여기에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존재하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는 지금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거든? 근데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는 지금 함수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점으로 주어져 있어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점이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세로선 한 점이니까 이건 되는 거 맞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세로선을 그어봤더니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 찢어져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닐 수 있어. 잘 봐봐. 이런 것도 아닐 수 있어. 정의역을 분명히 1과 2와 3이라고 줬다. 그 다음에 공역을 1과 2랑 3이라고 줬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 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 1, 2, 3 해서 이런 거 일단 선을 그어놓고 생각해. 이렇게 지금 9개의 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한 점이 있고요. 여기는 얘 한 점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만 있었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이거는 세로선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다 한 점이 되는 건 맞긴 하거든?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이유는 뭐겠어? 정의역에서 뭐가 빠졌니 갑자기? 2가 빠졌지. 2 넣었을 때 점이 없지 지금. 2 넣었을 때 점이 없지. 그럼 얘는 지금 뭐라는 소리야? 2라는 애는 지금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군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라고 하는 걸 함수값을 줘버렸는데 어디다가 줬냐면 4에다 줬어. 이렇게 줬어. 그럼 세로선 테스트 해봤을 때 얘는 다 뭐가 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긴 하지만 여기 세로선 테스트는 통과했지만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이유는 뭐야? 다른 테이블을 찍었어요. 공역이 이거였는데 4를 찍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로선 테스트라는 게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능은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돼. 정확하게 정역이 뭔지, 공역이 뭔지, 그다음 그래프상에서 어떤 것들이 되게 그래프가 정확하게 뭔지 보고 얘가 어떻게 지금 함수값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벤다이어그램을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 것까지 잘 해줄 수 있으면 그래프상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마지막. 끝났구나.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